우리들의 시선으로부터 사회 이야기들을 나눠보는 시사 디렉터스 컷.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조규빈입니다. 안녕하세요. KUBS 기자 박민정입니다. 안녕하세요. KUBS 기자 장재준입니다. 네, 어느덧 벌써 개강한 지 한 달이 다 되어가는데요. 혹시 요즘 다들 어떠세요? 이제 또 곧 연휴도 끝나서 중간고사 기간이잖아요. 전 연휴까지 과제가 너무 많아서 제대로 쉬지도 못했어요. 네, 저도 수강 신청이 원하는 대로 마음만 되지 않아가지고 조금 아쉽습니다. 네, 저도 이번에 전공 과목 TO가 너무 적어가지고 수강 신청하면서 스트레스를 진짜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번 학기에 특히 우리 학교에서 학습권 관련한 이슈가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번 시사 디렉터스 컷 2화에서 살펴볼 주제는 바로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못한 것들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학내와 사회에서 당연히 지켜져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거나 당연히 누릴 자격이 있지만 누릴 수 없는 사례를 기자님 두 분이 각각 준비해오신 이슈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바로 학내 이슈와 관련된 것인데요. 먼저 민정 기자님이 준비해오신 이슈부터 설명해주세요. 네, 제가 준비해온 학내 이슈는 행정학과 전공 과목 증원 요청에 대한 것입니다. 행정학과 학생회는 수강 가능 인원이 너무 적다는 학우들의 불편을 접수해 증원 요청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후 지난 8월 27일 조사를 통해 수합된 자료를 토대로 학과장님과의 면담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20개의 행정학과 전공 과목 중 총 12개의 과목에 수강 가능 인원이 증설됐습니다. 그럼 이제 행정학과 TO와 관련돼서 전공자분들은 더 이상 불편이 없으신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 과목이 증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우들 사이에서는 행정학과 전공 과목이 과소 개설되고 수강 가능 인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에 저희 KUBS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행정학과 학생회장님 황용빈 화구님께서는 공공거버넌스와 리더십 융합 전공이 자유전공학부의 일환이기에 자유전공학부 학생회장님과 추가적인 논의를 하고 있으며 융합 전공을 신청하는 10월 중순 전에는 다른 대응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행정학과 전공을 수강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을 것 같네요. 학우분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재준 기자님은 혹시 어떤 내용을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제가 준비한 이슈는 청소 노동자 이슈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지난 8월 2일 대자보 게시와 함께 사업을 시작한 인권연대국은 8월 한 달간 진행한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학교 측에 요구안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혹시 그럼 그 요구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첫 번째로 열악한 휴게 공간의 이전, 두 번째로 노동 현장과 휴게 공간 시설의 개선, 세 번째로 노동 환경 개선, 네 번째로 학교 용역, 노조, 학생 사자협의체 구성, 다섯 번째로 청소 노동자 정년 퇴직자 자리를 어떤 형태로 채울지에 대한 논의, 이게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 좀 가장 주목이 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두 번째로 말씀해주신 휴게 공간 시설 개선 내용이 조금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청소 노동자 휴게실은 지하에 위치해 소음, 악취뿐만 아니라 환기 시설을 잘 갖추지 못해 질 나쁜 공기 문제도 있습니다. 지하의 먼지, 곰팡이 등으로 건강을 위협하는 휴게실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네, 기자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당연하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네요. 그럼 이제 더 큰 사회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기자님들이 요즘 가장 핫한 이슈로 하나씩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네, 저는 이 능력주의를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이슈로 뽑아봤습니다. 혹시 두 분은 이 이슈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서는 몇 년간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서 시작된 진정한 공정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담론이 활발하게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이 중심에 위치한 주장이 바로 이 능력주의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능력주의란 개인의 능력에 따라 사회적 지위나 권력이 주어지는 것을 추구하는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인간이라면 자신에게 공정한 몫이 분배되기 원할 권리가 있죠. 이 권리를 기본권 중 혹시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혹시 평등권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능력주의와 관련된 논쟁은 평등권과 가장 큰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능력주의 논쟁을 다시 한번 점화한 분이 30대 당대표로 알려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공정한 경쟁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당대표 선거에서 승리했고 대변인 토론 배틀이라는 이벤트를 통해 능력주의를 직접 대입하려는 모습도 보여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능력주의의 약점이나 부작용을 비판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로 잘 알려진 마이클 샌델 교수는 능력주의에 대해 비판하는 대표적 학자 중 한 분이십니다. 책 공정하다는 착각을 통해 재능과 노력을 보상하는 체제라고 생각하는 건 승자들이 오직 승리를 자기 자신 노력의 결과라고, 다 내가 잘나서 성공한 것이라고 여기게끔 한다. 그리고 그보다 운이 나빴던 사람들을 깔보게 한다며 능력주의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딱 시적절한 이슈를 소개해 주신 것 같네요. 그럼 민정 기자님은 어떤 이슈를 준비해 주셨나요? 네, 제가 준비해온 이슈는 바로 군인권 침해입니다. 여러분 다들 넷플릭스 드라마 DP 혹시 봐보셨나요? 봤죠. 저 진짜 재밌게 봤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도 보면서 군대 내 가혹행위가 이렇게 심각했구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최근에도 이처럼 있어서는 안 될 일이 군대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해군 강감찬함과 관련한 기사를 본 것 같은데 혹시 맞나요? 네, 맞습니다. 지난 9월 7일 군인권센터에서는 해군 강감찬함에서 선임병 등으로부터 구타, 폭언, 그리고 집단 따돌림을 겪던 정모일병이 휴가 중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짜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지금도 피해자가 계속되고 있다는 게 진짜 가슴 아픈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국방부가 2021년 5월 10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육해 공군과 검찰단 내 폭행 입건 사례는 2016년부터 계속해서 1000건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 가혹행위 또한 50건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을 국방부에서도 잘 인식하고 있을 텐데 혹시 국방부에서는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나요? 지난 9월 8일 국회 국방위원회 결산심사에서 국방부 장관님이 관련 문제에 대해 언급하셨는데요. DP를 병영 부조리를 반드시 근절하고 선진 병영 문화를 이뤄내야겠다고 의지를 다지는 계기로 삼아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정말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정 기자님이 준비해 오신 소식도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방송에서는 우리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쉽지만 이번 CD컷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KBS 아나운서 조규빈이었고요. 박민정, 장재준 두 분의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